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공시로 기업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조호진 타키오뉴스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른바 삼성생명법이라고 하는 이 보험업법 개정안이 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또 이로 인해서 삼성의 지배구조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만약에 이 법이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된다면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분 말씀해 주실까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법이 많이 개정이 된다면 삼성생명이 갖고 있던 그 지분에서 3% 넘는 지분을 갖다가 이제 그 매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전체로 한 12% 정도 이제 물론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 지난주에 제가 계산했던 삼성전자 주가를 7만 그 제가 4,200원인가로 계산했을 때 한 12% 정도를 이제 매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큰 물량이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7만 원이 넘어가면 뭐 그 400조가 넘는 삼성전자가 400조 넘기 때문에 그 1%만 해도 4조, 10%면 이제 40조를 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사실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 이 삼성생명 개정안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오면 증권시장 아마 요동을 칠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튈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죠? 돈들이 거기다 쏠릴 수도 있고, 그 물량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다 타격을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이거가 어떨까요?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엄청난 불안 요인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때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이재용 당시 이제 부회장이었죠. 이제 옥살이까지 했는데 그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 발부되느냐가 엄청난 관심사였지만 당사자는 아마 잠을 못 이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 못지않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남자는 군대 한 번씩 갔다 와야 되지만 가기 전날 되게 마음이 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갔다 오고 나면 갔다 왔다라고 끝나는 것처럼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은 이재용 회장은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보다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자기가 이제 일부를 갖다 손해 본다든지 경영권이 불안해진다. 이러면 이것 때문에 정말 노심초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그런 찜찜한 마음을 좀 해소해줘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삼성생명 이 개정안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재용 회장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물량이 쫙 나오면 12%나 나오면 이게 외국인들로 고스란히 넘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삼성전자 살 거란 말이죠. 그렇죠. 개인들보다. 이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가 저한테 그런 말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미국 주식도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사람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어떤 주식 투자할 거냐고 분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냥 대표주 야 애플이 제일 좋은 회사 아니야? 이렇게 하듯이 테슬라가 제일 좋은 회사 아니야?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은 회사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실제 써봤기 때문에 그러듯이 외국인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증권 회사에 가서 나 한국 주식 사겠다. 그러면 한국 주식 어떤 걸 사고 싶습니까? 하면 이제 알만한 회사는 삼성전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를 대표적으로 골라서 삼성전자를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물량이 이제 나와서 주식시장이 당연히 주식시장의 중요한 요소 가격을 결정한 요소 중 하나가 이제 기업의 본질 PER에 또 있지만은 또 하나는 이제 수급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삼성전자 물량을 갖다가 시장에 내놓는 물량이 엄청 많아졌다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때 사실 외국인들이 이런 우량주가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을 때 이거 되게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이제 매집할 가능성도 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예전에 이제 기억할 수도 있지만 2015년인가 그때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이제 강제로 합병을 하면서 그때 사실은 감옥에 갔죠. 그렇죠. 그때 사실 엘리엇이라는 그 사모펀드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이게 사실은 그때 통과 못할 뻔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입장에 그런 어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을 때 그런 엘리엇과 같은 다른 사모펀드가 이걸 매집을 했을 때 경영권에 대한 불안 요소도 있고 이런 점 때문에도 이제 이재용 회장이나 삼성에서는 이거를 더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이죠. 작년 12월에 이거 법률에서 블록딜로 이게 시장 매매가 아니라 블록딜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이걸 법안을 개정해 보자. 이런 발의도 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고
그거를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그 후유증과 이게 반발이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보조 법안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이용우 의원실에서 판단을 해서 네.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아까 말씀드린 그 초과 지분을 갖다가 시장에 내놓을 때 네. 그걸 삼성전자 인수하면 되지 않느냐. 삼성전자 인수한다는 건 사실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가 스스로 자사주를 매입한 거기 때문에 네. 자사주를 매입할 만한 역량은 충분하고 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예전에 제가 LG의 자사주 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현행 법으로는 자사주를 매수하려면 반드시 공개시장에서 쉽게 말하면 주식시장이 9시 열렸을 때 거기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블록대로 매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안을 개정하는 법안을 갖다가 이용 의원실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초과 지분을 갖다가 그 블록딜로 내놨을 때 그 삼성전자가 장중이 아니고 장 마감 이후에 블록딜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네네. 법안을 갖다가 개정하는 법안을 갖다가 이용 의원실 내놨고 그러니까 그 삼성생명 그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동시에 이 블록딜로 자사주를 매수할 수 있는 법안도 동시에 통과를 하면은 그러면 사실은 뭐 이거에 대한 후유증은 거의 없다.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내 경영권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건 이제 지분 처리에 대한 방식이고 그건. 예. 근데 일단 우리가 지금 주제가 이게 삼성 그룹의 예. 이 지배구조 변화 그렇게 됐을 때 그렇죠. 이게 도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약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제 보세요? 도표를 그 보시면은 현재로서는 이제 삼성생명이 8.5% 정도의 지분을 삼성전자 갖고 있는데 네. 이제 초과 지분을 3%까지 하고 나머지 5.1%를 팔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최대 주주가 삼성생명이 아니고 삼성물산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바뀌는 거군요. 예. 아, 그러니까 삼성물산을 바뀌게 된다는 것은 그 단순하게 최대주가 바뀐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지금까지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최대주주가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지주사 공정거래법에 또 이제 적용이 됩니다. 공정거래법에 적용된다는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최대주가 됐으니까 그러면은 지주사로 전환이 되면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30%까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30% 확보라는 거는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나라 최대 시총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400조를 기준으로 했어도 예. 그러면 이제 그 30%를 갖다 확보한다는 얘기는 거의 100조 원 120조. 정도 이상이. 되는 그 정도. 금액을 갖다가 아하. 삼성물산이 쏟아 부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삼성그룹 전체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냐면은 네. 삼성물산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삼성물산이 또 다른 중요한 계열사 어디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아, 삼바를 팔아야 되는군요. 예, 그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네. 삼바의 지분을 갖다 일부를 매각하든지 전량을 매각하든지 돈 마련해야 되니까. 예,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요. 그다음 또 다른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삼성전자 자체를 네. 아예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회사 지주회사 분할하면 이게 쉽게 이제 그 이해하면 어떤 이해가 있냐면은 예. 지금 현대중공업 그룹이 그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삼호조선군 이런 조선 계열사들을 네. 중간 지주사 형태로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기업이 갖고 있습니다. 아, 네네. 이런 것처럼 중간 지주회사 형태로 삼성전자를 갖다가 하나의 사업회사 지주회사 나눈 다음에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지주회사를 다시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면은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이제 지배구조에 아무런 변화 문제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막대한 재원을 갖다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도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결국 삼성 내부에서 결정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이 결정한다면 또 전략적인 문제가 있겠죠. 전략적 문제도 있고 시장에서는 또 이걸 갖다가 이해득실. 이해득실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뭐 정치권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거 재편되는 게 좋으냐는 시각도 있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주식을 사는 것이 좋으냐. 그래서 그러네요. 사실은 뭐 아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그 최근에도 STX 그룹이 이제 지주회사랑 물적해서 분할하면서 그렇죠. 해당 회사 갑자기 주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종합적으로 판별하는 이해득실이 아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은 올라가기만을 바라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맨날 뭐 7만 원에서 왔다 갔다 10만 하면서 전자면. 6만 전자 됐다가 7만 전자 그렇죠. 됐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이게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가는 게 막
엄청 좋은 것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맞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도 사실은 재벌 총수가 오히려 자기가 소속된 이 회사가 주가가 올라간 것을 반기지 않는 경우가 있고 지분 확보 어려우니까. 예, 이것이 사실은 뭐 삼성그룹 이외에도 다른 그룹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 저 그룹의 회사 주가는 올라가기 어렵겠다. 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삼성그룹도 사실은 이 지배구조 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면서 반기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런 점을 갖다가 그 동시에 이제 고민을 했을 때 이걸 지금 들으신 시청자분들은 아니 삼성전자 가만히 좀 내버려 둬라. 그렇지 않아도 R&D도 하고 여러 가지 경쟁 상대도 많은데 그래요. 이 지배구조까지 바꾸려 얼마나 힘들겠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십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건강검진을 또 하도록 국가에 장려합니다. 네.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는 혹시나 모를 암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후유증과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겪는 그 심각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검진을 하듯이 이런 지배구조를 갖다가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개편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가 전체에 큰 후유증을 앓게 된다. 그것이 사실은 IMF 사태거든요. 맞아요. IMF 사태 때문에 이 지주회사법, 이런 은산분리, 금산분리가 다 이제 강화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그 동전의 양면 같은데 예, 예. 뭐 이 의견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네. 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일단 지금 우리나라 세수 부족의 원인이 사실은 어떤 분들 과장해서 얘기 삼성전자가 이익을 못 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한 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금액이 그 정도 수치로 되니까. 정확히 맞으니까요. 그래, 예, 수치가 그거는 그렇게 되니까. 과장되기보다는 뭐 타당한 근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를 산업을 보호하면서 지금 중국이나 미국은 자국 내 그 대표 산업들에 대해서 엄청난 재정 지원도 하고 지금 온갖 뭐 수를 써서라도 자기네 부품 쓰게 하고 뭐 막고 예, 예. 난리가 치는데 우리만 대표 기업을 굉장히 뭐 곤혹스럽게 하고 이런 문제로 뭐 괴롭히지 않는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예, 예. 애국주의적인 위험한 발상이기도 한데 예, 예.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어떤 게 선호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아니, 그 좋은 생각하세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 작년인가 올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그러니까요. 세액 공제를 갖다가 대폭 그 20%까지 확대를 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뭐 사실 문제가 없는데 네. 이 지배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총수 한 명의 잘못된 결정을 말미암아서 그룹 전체가 연쇄적으로 도산하거나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사실은 사전에 그건 맞는 방지하고자 예. 이런 이제 금융과 그 지배구조 지주사법이 필요하다. 이 점을 또 동시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조 대표님 오랜만에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좀 저의 재연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맨날 깔끔하게 꼬집더니. 그러게요. 다 국가 경제 발전에 제가 이제 기여하고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